지금까지 이런 시술은 없었다. 언제까지 울서마지에 갇혀있을 겁니까? 이제는 레비나스의 시대입니다. 오늘 촬영 주제가 레비나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너무 효과가 괜찮아가지고 다른 병원들에서 골랐으면 좋겠다 싶어서 유튜브나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오픈도 안 하고 말도 안 해왔던 그런 시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6년도 들어가지고 레비나스가 점점 많이 퍼지고 있고 히트를 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먼저 찍기 위해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알려주기 싫은 주제라고는 하지만 또 막상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장비라서 신이 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오늘 좀 되게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편. 꼭꼭 싸가지고 이제 우리만 알고 싶은 이런 건데 대방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트렌드 킬러잖아요. 2년 전에 저희가 신나서 설명했던 게 온다랑 그렇죠. 주베룹이랑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저희 3명 다 회사에서 인정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썼었고, 이 레비나스라고 하는 장비도 벌써 쓴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정말 몰래 잘 쓰고 있었던 장비거든요. 오늘 한번 열심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원장님들이 레비나스 뭐 어떤 장비인데 이벤트에 올라가 있냐라고 물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때도 얘기 안 해줬어요. 좋다라고. 그냥 쓰는 장비다. 그냥 마사지 장비다. 이거 비싼 거야. 이거 들이지 마라 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너무 좋은 장비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고객분들이 원장님 근데 이거는 왜 지금까지 촬영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얘기하기 싫어서 촬영을 안 했던 그런 장비다. 그래서 오늘 신나게 레비나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레비나스는 체외 충격파 장비예요. 보통 체외 충격파라고 하면은 정형외과에서 근육 뭉치거나 했을 때, 비뇨기과에서 결석 같은 게 생겼을 때 쓰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레비나스가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충격파를 대체 왜 얼굴에 쓰지? 다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 개념이 너무 생소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었는데, 얼굴에 쓰는 충격파의 원리부터 좀 설명을 하자면은, 충격파를 만드는 방식들이 첫 번째가 피에조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원형의 면이 있으면 소자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한 곳에 충격파가 모이게 되는 거죠. 레비나스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타입이라고 해서 면이 있으면 가운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소재가 있거든요. 이 면에서 반사가 되면서 여러 포커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충격파를 만들어내는 레비나스 같은 타입의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피에조 타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싼 가격에 만들 수가 있어요. 싼 가격에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사실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에너지가 한 점으로 그렇게 잘 모이지가 않아요. 퍼지면서 좀 애매한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EM 타입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모아줄 수가 있고, 각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 포인트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형외과에서 쓰는 일반적인 충격파 장비들은 퍼지면서 에너지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강도도 강하게 나가야지만 그 원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얼굴에다가 쌌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얼굴에 쓰기 위해서는 강하지 않은 에너지를 쓰되 특정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 능력이 필요했던 건데, 그거를 해낸 장비가 바로 레비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리프팅 기계들이 있잖아요. 다들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늘어나고 처진 부분을 넣어줄게요, 올려줄게요, 턱 없애줄게요. 근데 얼굴 노화 과정을 보면 모든 얼굴은 해고령이 됩니다. 광대뼈 아래쪽이랑 인대염 밑에 이쪽이 쭉 꺼지기 시작하는데, 지방이 소실되면서 유착이 생기기 시작해요. 막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 부분을 충격파로 유착을 해소해줘서 융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모든 리프팅 장비가 붙여줄게 하고 있는데 꺼진 부분을 올려줄게 하는 장비가 나온 거죠. 와, 이거는 정말 새롭다. 체험술 같은 게 필요 없이 시술만으로도 융기되는 느낌, 그런 큰 차이가 있는 장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비냐라고 하면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실장님은 한 번 받고 레비나스의 팬이 되어버려서, 예전에는 이제 받고 싶은 1번 시술을 얘기를 해라, 온다 받고 싶다 리프팅 하면은, 지금은 아예 레비나스만 얘기하시거든요. 한 번 받으면 좀 팬이 돼버리는 그런 시술이에요. 레비나스 리프팅이라는 거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뭔가 열을 가해줘서 조직을 수축시켜서 라인을 정돈해주고 이런 개념이랑은 아예 다르거든요. 꺼져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 리프팅 레이저의 금기였잖아요. 더 쪼그라들어서 더 해고령이 되어버리는, 할 수 있는 시술은 채우는 시술들밖에 없었어요. 전통적으로는 필러가 있었고, 그 뒤에 유행했던 게 또 콜라겐 파우더, 뭐 이제 주베르 볼륨 이런 것들인데, 레비나스라고 하는 시술은 채우는 시술이 아닌데도 유착이 풀리면서 얼굴형이 편해집니다. 어린이들의 얼굴과 할머니들의 얼굴을 비교를 해보면 아이들의 얼굴은 편안하거든요. 동글동글해요. 굴곡이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유착이 심해지고 지방이 뭉쳐서 두툼해지고 이런 것들이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봤을 때 뭔가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레비나스는 얼굴형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동안형 얼굴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리프팅이라고 할 수 있죠. 주변 이웃들을 한번 떠올리면 되는데, 부종이 항상 있고, 여기는 패어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기미가 깔려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유착되어 있는 부분을 시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유착되는 부분이
부분이 윤기가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부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쭉 풀어줘요. 붓기가 쭉 빠지기 시작해. 색소 증상도 개선이 된다. 림프 순환이 잘 되면서 색소가 잘 빠지고 호전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노화가 진행될 때 진피층이 괜찮아져야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는 장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대부분일 거예요. 리프팅 쪽만 조금 효과가 있나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피부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염증성 물질들이 쌓여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빠지는 하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림프이랑 림프절들인데, 걔네들은 자기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짜줘서 순환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옆볼 같은 부분들이 이제 림프절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유착도 비교적 빨리 오는 부위인데, 충격파 에너지를 탕탕탕 쳐주면서 림프절을 계속 짜주는 거예요. 염증 물질들이 더 빨리 빠지기 때문에 피부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크게 효과들을 카테고리로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 유착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주면서 얼굴 선을 부드럽게 정돈해주는, 두 번째 다른 리프팅하고 같이 했을 때 그 리프팅의 효과를 한 2배 정도는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유착들이 풀리면서 림프 순환이 훨씬 좋아지고 색소 치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얼굴에 피부염 같은 게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피부염 증상들도 굉장히 많이 호전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그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예전에 레비나스 받아봤는데 나는 효과를 정말 잘 모르겠더라. 레비나스 시술이 어느 정도 금액대가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나중에 레비나스 시술을 받으실 때는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받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